안녕하세요, 흥민입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영상을 한 개씩 올린 지 일주일 됐네요. 이게 하루에 하나씩 올린다는 게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벌써 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오늘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가지고 또 영상 찍을 거 뭐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같이 살고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 쉐어 사기 당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에서 월 1년 했었고 그때 사기당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무지에 의해서 무지함에 사기를 당한 거긴 한데,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두 번째 호주 워홀 와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지금은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사기당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은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집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요. 생각해보면 지금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방이 없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있긴 한데 그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 혹은 뭐 지금 퍼스지만은 그 동부에서 퍼스로 오는 사람들 갑자기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쉐어하우스, 어떤 방을 구하는 그 수요층이 되게 많아짐과 동시에 공급은 그대로인 거죠. 방을 공급해주는 게 수요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수요가 훨씬 더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방값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지인들이 방을 구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저 같은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된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은 정보도 적고 경험도 부족할 거 아니에요. 호주에 막 도착해가지고 그 호스텔에서 비싼 방값을, 숙박비를 내면서 지내고 있으면서 집을 구하는 중에 집이 안 구해지니까 그 호스텔 방은 빼야 되고 집은 안 구해지고, 이런 딜레마에 놓이시는 것 같아요. 인스펙션도 가고 해야 되는데 당장은 뭐 지금 방이 안 빠지니까 미리 뭐 계약금을 걸어놔라, 미리 보내주면 내가 예약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방을 실제로 보기도 전에 디파짓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홀러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으로 먼저 이렇게 돈을 보내는, 송금을 하는 경우, 결국 돈을 못 찾는 경우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을 뺏기는 거, 사기 당하는 거죠. 지금 되게 답답한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답은 사실 하나죠. 무조건 뷰잉을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애매한데, 저 같은 경우는 워홀 와서 일주일 만에 집을 구하긴 했어요. 저도 되게 쪽박하긴 했는데 어쨌든 구하긴 구했고, 같이 사는 사람들 얘기해보면 생각보다는 빨리 구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겠죠. 근데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무조건 뷰잉을 하라는 거. 인스펙션이라고 하죠, 호주에서는. 제가 네덜란드 워홀 할 때는 뷰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스펙션을 무조건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방을 보고 그 다음 입주하는 날에, 방을 보고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입주하는 날에 디파짓이 됐든 방세가 됐든, 보통은 2주 디파짓에 2주 방값을 먼저 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고, 모든 자기 짐을 다 챙겨서 집에 들어왔을 때 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기당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한인쉐어에 살고 있고 경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워홀러 입장에서 이거를 현금으로 주는 게 자료가, 이 증거 자료 같은 게 남지가 않으니까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 내가 현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은 솔직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럼 너 아니어도 다른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까 너 그럼 가, 다른 사람 받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으로 드리긴 했는데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동영상으로 그 부분을 다 찍고, 계약서 같은 게 또 있어요. 뭐 그냥 자필로 적은 건데 본인 서명도 좀 하고 그런 계약서 같은 것도 다 찍고, 그래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장면,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다 찍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2주치는 이제 송금으로 했어요. 계좌이체로 쭉 내면 되는 거고, 보증금 400은 아직 현금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으로 찍었고, 혹시라도 다른 분들도 핸드폰으로라도 영상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으로 달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사기를 당한다, 이 워홀러 입장에서 사기를 당한다는 게 본인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천천히 찾아보면서 안전하게 가다 보면은
돈을 사기당할 일이 없어요. 마음이 조급하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게, 제 얘기를 짧게 하면은 네덜란드 워홀을 가기 전에 네덜란드 방을 막 알아봤어요, 한국에서. 근데 왜냐하면 네덜란드 집 구하기 워낙 어렵다, 너무 어려워서 거기 현지에서 뭐 백패커스나 아니면 에어비앤비를 잡고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해서, 이제 특히나 네덜란드 경우는 영어가 되더라도 그때 제가 영어를 못했고,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어를 쓰기 때문에 보통 현지인들이 네덜란드어를 잘하지 영어를 잘하진 않아요. 근데 영어로도 소통이 가능한 거지. 근데 그게 겁이 나가지고 미리 알아보다가 저도 스캠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보증금을 미리 500유로, 그 돈을 미리 보내면 자기가 예약을 걸어주겠다, 그래서 키를 보내주겠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그때 저는 출국이 얼마 일주일 남은 상황이었고, 그럼 이거라도 보내서 에어비앤비에 돈 쓰지 말고 그냥 들어가자는 마인드로 보냈어요. 그 심지어 600유로, 그러니까 500유로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그날 저녁에 곰곰이 생각해봐 도저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보내고 나서 그때 당시에 단톡방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사기다. 이제 그때 알았죠. 내가 너무 조급함에 사기를 당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해외 송금을 취소했습니다. 바로 송금 취소를 해서 다행히도 그건 막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를 당할 뻔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돈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집이 안 구해져서 뭐 호스텔에서 백패커스에서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 경우, 뭐 하루에 7만원 또 8만원 내면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아무 집이나 미리 예약금을 걸고 돈을 먼저 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여유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지 호스텔을 며칠 연장하고서라도 좋은 집을, 자기랑 맞는 집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한 번 들어갈 때 한 달치 가까이 돈을 내니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본인 자금이 부족하면은 조급해지겠죠, 사람이. 처음에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런 데서 또 의미가 있는 거. 살짝 집을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이랑은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돈의 기준은 진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내가 호주에서 직업이 없더라도 2달은 버틸 수 있을 정도에다가 플러스 최악의 상황에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티켓값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그 돈이 한 500만 원 이상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조급하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진짜 꽤 먹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인스펙션을 가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있어요. 집주인이 아닌 뭐든 집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스펙션 갔을 때 이제 이 사람한테 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보통 쉐어하우스로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쉐어를 하는지를 확인을 한번 물어보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한인분이 됐든 아니면 외국인 쉐어가 됐든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 방 사는 사람은 무슨 일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잘 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당연히 집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면 배경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또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같이 살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맞춰서 살잖아요. 한 집에서 사는 거니까. 그 외에 저는 관상을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상은 틀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옳아요. 근데 이걸 너무 거기에만 꽂혀 있거나 너무 이걸 고정관념처럼 생각하고 보면 안 좋은데, 거의 대부분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보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봐왔던 사람의 말투나 얼굴에서 나오는 이런 연륜, 그리고 세월의 흔적들, 그리고 어떤 말투, 행동, 이런 것들을 잠깐이나마 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이 사람한테 처음 첫인상이나 느껴지는 그런 것들, 긍정적으로 느껴질 때와 부정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관상은 과학이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세상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외모지상주의, 이게 되게 심한데 관상을 보고 어느 정도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도 2번째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집주인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그분과 얘기를 해보고 보니까 이 사람은 돈 떼먹을 사람 아닌 것 같다. 되게 좋다. 그리고 직업도 보니까 여행사 하시는 분이었고, 어쨌든 되게 좋은 집주인을 만나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가끔씩 하고 삽니다. 좋은 분이었고, 지금 집주인분도 제가 딱 인스펙션을 처음 온 날에 주인분이 계셨고 사장님, 아저씨를 만났을 때 진짜 딱 삘이 꽂히더라고요. 여기 무조건 살아야겠다. 사실 다른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그 외적으로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한 방에
사람 2명이 살거든요. 룸도 같이 쉐어를 해요. 그런데도 1인당 200불을 내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통 싱글룸에 혼자 살아도 200불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는데 그 다른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쉐어생도 좋고 집주인분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인스펙션 왔을 때 그걸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다 이랬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자면 집을 구할 때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본인 자본금이 넉넉해서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 적어도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랑 절대로 인스펙션 하기 전에 집에 입주하기 전에 돈을 보내면 안 되고 무조건 입주하는 날에 돈을 보내는 게 맞다. 사기당하지 않을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제 관상을 본다. 진짜 어이가 없네. 관상을 본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과 잘 맞을지 안 맞을지를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왜냐하면 집주인분도 그렇거든요. 집주인분 입장에서도 좋은 분이시라면,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 세입자를 받을 때도 가려가면서 받아요.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집세를 안 밀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 사람과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 집에서 최소한 자기 관리 그리고 어느 정도 집에 대한 관리, 같이 쉐어를 하는 거에 대한 룰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낼 사람이가 이겠구나라는 걸 첫인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관상 쪽으로 본다는 게 너무 나쁘게 접근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들어오시는 어울로 분들 좋은 집 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